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눈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있다, 없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죠, 이런 말. 근데 이제 눈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흉보는 거죠. 사람이 참 눈치가 없냐, 저렇게 눈치 코치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참 눈치가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뜻인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눈치를 봐? 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죠. 그 눈치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센스라고 하기에도 조금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눈치와 센스가 이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치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본 어떤 시각으로 쓴 책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눈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눈치의 힘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렇게 파워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우리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먼저 눈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첫 번째, 눈치 없는 사람. 이제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난 눈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이런 말을 쓰고 있다면 눈치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이게 솔직한 거하고 무례한 거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게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머, 얘 몰라보겠다. 늙었어. 누가 보면 야 교수님인 줄 알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데, 동창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유난히 이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 동창한테 교수님이 온 줄 알았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그 친구를 무안하게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쟤는 눈치가 어지간히 없다. 누구 좋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니?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보고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왜 모처럼 만나갖고 막 왜 살쪘다는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뭐 살쪘다 이러고 막 주름이 많이 생겼잖아. 보톡스라도 맞아? 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이제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참 눈치 없고 정말 무례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눈치 없이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이걸 이제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제 사무실에 가서 드릴 게 없어서 이거 이제 음료수 이렇게 막 꺼내오면서 뭐 이거 드실래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저는 아무거나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봤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거나 안 마신다고, 그럼 지금 아무거나 막 내온 거, 난 못 마실 거를 내온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 자기 위주로.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장례식장은 안 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서 막 미신 이런 거 막 믿고 이런 사람들은 막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난 안 가. 이렇게.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위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눈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서 자기 말에 정말 자기 말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 없는 것의 최고봉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제 얘기는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회의 때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얘기 듣지도 않고 듣는 또 많은 거 하다가 이 사람 얘기랑 관계없이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전혀. 이렇게 자기 말만 하는 거. 그리고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 자기네 회사 누구에 대한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차 때문에 잠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장황하게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거. 아무도 흥미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눈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딴소리 할 때가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예전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무실 오픈
기념식을 했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사무실 이제 오픈이니까 글로 다 모여서 딴 데 막 또 여기 모였다가 뭐 딴 데 움직이고 이러지 말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음식을 다 시키자. 그래서 이제 와인이랑 같이 뭐 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그냥 헤어지기 서운하니까 그 옆에 디저트 예쁜 거기가 이제 연남동이니까 이제 예쁜 뭐 카페들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가 디저트는 거기서 차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자 이렇게 모여 앉아고 다 이제 짰어요 얘기를. 그랬는데 그때까지 뭐 문자하고 뭐 딴짓하고 이러던 친구가 근데 뭐 먹어 우리 거기 근처에 그냥 횟집이라도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혼자 이렇게 막 딴소리 하는 사람 진짜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또 눈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기가 안 생겨서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친구 앞에서 애가 둘이나 되니까 너무 힘들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내가 왜 애를 2시간 안 낳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투덜대는 그런 친구. 이 친구는 진급 2년째 지금 누락해갖고 거의 속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막 동기 앞에서 막 승질 통 낸다고 막 뭐 먹을래? 내가 한 통 낼게. 이러는 사람. 진짜 타인한테 관심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눈치 없이. 그래서 눈치 없다는 말은요. 그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 없고 나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눈치 없다는 건.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거 자랑 절대로 아니고요. 눈치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특히 조직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동료, 1위가 눈치 없는 동료, 뭐 이런 사람이 뽑혀요. 그러니까 눈치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중에 눈치 없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눈치 없는데 저 사람 성공했어. 이런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야말로 눈치의 파워입니다. 눈치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원만하게 사귈 수 있게 하는 가장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힘 중에 하나죠. 그야말로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민폐에 끼치지 않고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치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키울까? 특히 눈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눈치 스킬. 첫 번째는 말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늘 눈치 없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되는 사람이 먼저 할 일. 일단 말을 줄이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눈치 없는데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얘기 많이 하게 되죠. 남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나만 말을 하면 일단 분위기가 쎄해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말을 이제 뭔가 거르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막 정말 애엄마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괜히 막 애엄마들 다 싸잡아서 막 얘기하고 거기 이제 다 워킹맘들인데 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다는 둥. 거기 다 뭐 늦게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 뿐인데 뭐 골치덩어리라는 둥. 휴직한 사람들은 뭐 승진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둥.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민폐라는 둥. 왜 거기 그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관계된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말수를 줄이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눈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연마해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일단 말수를 줄였으면 두 번째. 이제 관찰하는 거죠. 사람들을 TV 드라마 보듯이 관찰하는 어떤 습관. 왜냐하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보통 남들을 관찰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관찰하는 습관도 안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일단 딱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타타타타 표정부터 일단 관찰을 해서 분위기 파악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눈치가 빠르죠.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제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서투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관심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막 다 나를 봐 주먹 진짜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건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행동이나 표정이 지금 뭐 굉장히 불쾌한지 무슨 일이 근심이 있는 건지 뭐 당황한 표정인지 아니면 편안한 표정인지 재미있는 표정인지 보는 거죠. 쓱 보고 분위기 파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선배들하고 이제 모처럼 만나는 이제 모임에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내가 일이 잘 되고 좋으니까 선배님들 모처럼 만났으니까 뭐 제가 이제 술 한잔 사겠습니다. 뭐 제가 뭐 한 통 내겠습니다. 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다들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막 신나고 방방방방방 뜨는 건 눈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황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 선배들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면 진짜 어리광을 피우듯이 저 선배님이 이렇게 잘 됐어요. 제가 정말 술 한잔 정말 선배님들한테 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만약에 선배 5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일이 잘 안 돼서 막 죽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정말 미치겠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그 표정만 봐도 벌써 그런 표정들이고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런 막 신나서 방방 뜨는 얘기를 하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그래서 풀 주고 있는 선배들한테는 그냥 풀 주고 있는데 잘 지내시죠? 뭐 별일 없으시죠? 그럼 그 대답도 들을 생각 안 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제일 눈치 없는 거죠.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내가 합류하면 거기서 이제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누구누구는 기분이 영 아니구나. 억지로 앉아있구나. 누구는 뭐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본데 그럼 이제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눈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내가 관찰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눈치가 왜 없을까요?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 진짜 눈치 없다. 이런 사람들 이제 진짜 남들한테 관심 없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다들 남들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 그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봐야 그 눈치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부모님 이제 형제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큰 형이랑 뭐 부모님이랑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관찰을 안 하면 이게 될까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찰을 해서 분위기 파악이 끝났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렇게 큰형이랑 부모님이랑 뭔가 언쟁이 있어서 서로 심정적으로 상해 있다. 그럼 부모님이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입장을 바꿔보고 이제 뭐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분위기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안 먹는다. 뭐 드세요. 라고 했는데 뭐 안 먹는다 그러면은 정말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났다는, 역정이 나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 그러면 그냥 테레비 보시라고 해. 그러고서 문 닫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정말 입장 바꿔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타르트 사왔는데 커피 내릴까요? 커피랑 타르트 같이 드실까요? 이거 안 먹는다. 이러면 네, 진짜 맛있는 거 모처럼 사왔는데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제가 서운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아니면 어머니의 그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이게 눈치 빠른 자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남한테 애정이 결과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려도 배려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눈치 없는 거죠. 근데 눈치꾸러기가 우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인간관계가 이제 원활히 되는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눈치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눈치 없는 거기에 속하지 않나? 그리고 눈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3가지 눈치 스킬을 여러분들께서 고려해서 그 눈치의 힘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